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신용카드 있어요. 신용카드는 일단 나이, X, 소득, 동그라미. 그 다음에 형제자매가 쓰신 건 무조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명의가 중요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된 카드를 썼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명의가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대빵 많아요. 그래서 저도 문제 봐야 정확하게 100%다 기억나는데 이게 너무 많아갖고 일단 기억나는 대로 적어 드릴게요. 세금 낸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통행료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도 안 되고요. 보험료 낸 것도 안 되고요. 관리비 낸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쓰신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 필요 경비로 쓰신 것도 안 되고요. 회사 비용 있죠? 네, 회사에서 개인 돈으로 일단 쓰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쓰고 나중에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왜냐면 회사에서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내 것까지 인정해줘 버리면 이중공제가 돼 버려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되고요. 다음에 또 안 되는 게 대빵 많은데 보험료 낸 거 썼고, 그 다음에 또 한다는 게 요거 기억하셔야 되는구나. 얘네들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고차 있죠. 중고차는 몇 프로만 된다고요? 10%만. 그래서 10%만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요 정도 일단 기억하시고, 네, 문제 풀면서 계속 정리는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써드렸었는데 꼭 이중공제도 같이 기억하세요. 의료비, 신용카드. 그 다음에 저기 교복구입비, 신용카드. 미취학 아동 학원비, 신용카드.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세요. 거기 밑에 보시면 본인 거 있죠. 처음에 물품 구입비 있습니다. 물품 구입비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중고차는 몇 프로만 된다고요? 10%만 돼요. 그래서 거기 1000만원이라고 쓰여 있죠? 그럼 이거 찍 그어버리고 얼마로 바꿔버리세요? 100만원으로. 왜냐면 이게 사람인지라 1000만원이 보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1000만원을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지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치료비 병원에서 지출하셨는데 의료비하고 신용카드는 둘 다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둘 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지금처럼 요렇게 본인 배우자 이렇게 나올 때는 하나씩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로 와주세요. 얘만 좀 다른 라인에 있어요. 여기 밑으로 내리시면 42번에 신용카드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신용카드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15%, 30%, 40% 외울 필요 없다 그랬죠.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총급여 25%도 있어요. 신용카드는 몇 프로 이상 쓰셔야 된다고요? 25% 초과해서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금액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물품 구입액은 직불카드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직불에다가 얼마 넣으세요? 700. 일단 본인 거 먼저 넣을게요. 왜 직불에다 넣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 비고에 써 있잖아요. 무슨 카드라고요? 직불이라고. 그 다음에 직불이 체크카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카드요? 체크카드. 그래서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저기 중고차하고 질병치료비는 무슨 카드예요? 신용카드예요. 그래서 100만원에 165 더해서 265를 일단 신용카드에다가 치세요. 왜 신용카드에다 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 신용카드 옆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에다가 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그 다음 거는 저기에요. 배우자 거. 배우자 물품 구입비라고 500만원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썼는데 물품 구입액 중 200만원은 사업과 관련돼서 썼대요. 그러면 200은 빼고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 넣어야 돼요? 300.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는 신용카드 안 돼요. 왜냐면 이거 보험료 공제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중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어는가요? 예. 그렇죠. 200 빼고 300만 넣어야죠. 근데 어느 시장에다 넣으세요? 전통시장에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500만 원어치를 샀는데 그 중에 200만 원은 회사 걸 산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비용 처리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두 번 빼는 거잖아요. 회사에서도 빼고 연말정산에서도 빼고. 그래서 회사에서 쓴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외국에서 쓴 것도 빼고 넣으셔야 돼요. 외국에서 쓴 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저기 장남하러 갈게요. 자동차 보험료는 왜 안 되냐면 보험료 공제 해줬기 때문에 안 돼요. 아까 위에 보시면 자동차 보험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장남의 도서 및 공연 관련 지출이라고 있으시죠. 그거는 여기에다 넣어야 돼요. 도서 공연에다가. 어디에다 넣으셔야 돼요? 도서 공연. 그래서 도서 공연에다가 얼마 넣으세요? 50. 그 다음에 학원비 현금 영수증 중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 예, 여기 좀 눌러주세요. 여기 부양가족. 지금 장남이죠. 예, 장남이면은 16살이에요. 뭐라고요? 16살. 그러면 아까 제가 교육비에서 미취학 아동만 학원비 가능하다 그랬죠. 예, 그래서 취학 아동은 교육비 공제는 안 돼요. 무슨 공제는 안 된다고요? 교육비. 근데 뭐는 되냐면 신용카드는 돼요. 그래서 학원비 긁을 때 뭘로 긁으라고요? 카드. 아니면 현금 냈으면 무슨 영수증? 현금 영수증. 그러면 교육비는 안 되는데 무슨 공제는 된다고요? 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둘 다 안 된다 그러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는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를 선택해 주시냐면 지금 보시면은 저기 어디 갔냐? 직불카드죠. 아니 그 현금 영수증이죠. 그래서 여기 현금 영수증 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 얼마예요? 25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있죠. 대중교통 얼마예요? 100만 원.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끝.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이런 식으로 넣는 다만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이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요렇게 넣는 거구나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쭉 넘어오셔서 534페이지. 얘 이제 나오세요. 그리고 나올 때 예 아니요 안 물어보는 거 있죠. 그건 자동 저장이에요. 그리고 나올 때 예 아니요 물어보는 건 꼭 예 누르시고 그거 좀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534페이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직원들한테 월급 주면서 못 띄죠? 세금 띄죠? 그러면 띄기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띄기만 하면 끝이 아니고 뭐를 해야 되냐면은 세금 띈 것만큼 국가에다가 뭐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하셔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신고.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좀 봐주세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와 주세요. 어디로 들어오시냐면 여기 원천징수 이행상황 보요 신고서.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거기 534페이지 보시면 6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몇 월 분급이에요? 6월 분급이요. 그리고 앞에 보세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듣고 계시냐 안 듣고 계시냐는 이제 요런 거 입력할 때 티가 나요. 뭐가 티가 나냐면 6월은 앞에 한 번만 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엔터 치면 자동으로 6월이 다 들어가요. 6월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제가 웬만하면 여기에서 엉덩이 안 띄는 게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면 가끔씩 뒷목 잡고 있어요. 분명히 나는 똑같으면 엔터 치라 그랬는데 어떤 분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다 여기에서 몇 월 찾고 있어요? 6월 찾고 있어요. 다. 그러면 그분은 설명할 때 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특히 잘 들으셔야 돼요. 후반은 솔직히 문제풀이 하니까 그때는 놓쳤어도 내가 아는 지식으로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공부를 하시든지 초반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초반에 못 쫓아가면 중후반을 못 쫓아가요. 그래서 초반에 외우십시오. 그러면 초반에 외워놔야 중후반에 편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거기 1번에 보시면 전월 미완급수액 얼마라고 있죠? 12,000원이라고 보이세요? 그거를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12번에 뭐라고 있죠? 전월 미완급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뭐라고 있어요? 전월 미완급.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 넣으시면은 되시죠? 얼마요? 12,000원. 그래서 12,000원 넣으시면은 끝.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왜 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한 명한테 월급을 얼마 줬다? 280을 줬다. 근데 거기에서 세금이 얼마 나왔다? 9,380원 나왔다 라고 국가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고 요 9,380원이랑 지방소득세 938원이랑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국가에다가. 근데 우리가 전달에 못 돌려받은 게 얼마 있었죠? 12,000원 있었죠. 그래서
12,000원 못 돌려받았으니까 지금 내야 될 9,380원 빼고 다음 달에 얼마 또 뺄 수 있어요? 2,620원. 그러니까 우리가 환급이 나오면 국가에서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돌려주든가, 또 하나는 낼 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빼주던가. 그럼 결과값은 똑같잖아요. 낼 거에서 빼나 아니면 돌려주나 결과값은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앞으로 또 해야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드린, 그 다음에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전에 PDF 파일로 보내놨어요. 분계. 네. 그래서 분계 문제를 좀 몇 개 풀고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분계 드린 거 1번부터 5번까지가 일반 전표예요. 무슨 전표라고요? 일반 전표.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1번 보시면 2월 9일 상함에게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 300만원 중에서 50%는 당좌예금이고 나머지는 면제받았죠. 차변의 외상 매입금 얼마요? 300. 상함 부채에 뭐예요? 감소. 대번에 당좌예금에서 나갔죠. 얼마 나갔죠? 150. 자산에 뭐요? 감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면제받았대요. 채무, 면제, 이익인데 이론을 풀든 실기를 풀든 꼭 프로그램은 열어 놓으세요. 왜냐면 분계 헷갈리실 땐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그 일반 전표 가서 아무 날짜나 쳐요. 그 다음에 지금 키포인트는 면제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뭐라고 치라고요? 면제. 그러면 채무, 면제, 이익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론 풀 때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론 풀 때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는 거고, 분계하실 때는 일반 전표에서 여기에서 왠지 이거일 것 같아 라고 감이 오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쳐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모른 채로 아무거나 적는 것보다는 치는 게 확률이 1%라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런 운이 시험장에서 합격하려면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저도 예전에 전산세무 1급 시험 볼 때 4개는 프로그램에서 찾았어요. 내가 요건 어디 가면 있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할 때 무조건 넣는 거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여기 가면 뭐가 있는지도 어느 정도 기억하시면 실기에 그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 이제 앞으로 저희 많이 할 건데, 그 제가 아까 뭐 식대는 10만 원이니 이런 거 했었죠. 여기 있잖아요. 식대 10만 원. 자가운전 얼마요? 20. 이런 거 알면은 시험 문제 나왔어. 식대는 10만 원이래. 근데 나 기억이 안 나. 여기 와서 보면 되잖아요. 근데 저것도 찾아봐야 기억납니다. 평소에.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시험장 가면 되겠지. 안 해보고 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시험장 가면은 몸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평소에 열심히 하신 분들이 합격할 확률이 높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타고나신 분도 있어요. 시험장만 가면 잘해. 아주 복 받으신 분이죠. 그래서 자기 주식 30만 원을 24만 원에 현금 처분했습니다. 별표 2개. 자본은 상계 처리예요. 무슨 처리예요? 상계 처리. 거기에 있는 자기 주식이 자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항상 쉬운 거 먼저 하는 거예요. 현금 24만 원. 그 다음에 원래 자기 주식은 얼마 주고 샀다고요? 30. 그러면 원래는 얼마 손해죠? 6만 원 손해죠? 근데 거기 보시면 기존에 이익 난 게 얼마 있어요? 5만 원.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얼마요? 5만 원. 자본의 감소.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뭐요? 손실 만 원. 그러니까 원래는 6만 원 손해인데 상계 처리가 뭐냐면 이게 상계 처리예요. 손실 6만 원에서 이익 얼마를 빼요? 5만 원. 그러면 손실은 얼마만 나와요? 만 원. 요걸 무슨 처리라 그런다고요? 상계 처리.
그 다음에 3번. 3번은 배당에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배당 나오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돈 주면 무슨 배당이요? 현금 배당. 주식 주면 주식 배당. 그 다음에 받을 때하고 뭐 할 때요? 줄 때. 그 다음에 배당 받으면 배당금 수익. 주식 배당 받으면 회계 처리 안 하고 수량과 단가만 재계산. 줄 때는 미지급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래서 지금은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받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3번 주식은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받는 거기 때문에 회계 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기는 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차변에 현금 얼마요? 80. 대변에 배당금 수익 얼마요? 80. 그러니까 이제 회계하고 세무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연결해야 되는 것들이 한두 문제 좀 더 나와요. 네. 왜냐면 급수가 올라갔으니까 분계도 조금 더 하이 클래스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무 공부하다가 회계거 풀면은 회계 분계가 쉬워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래 위에 거 하면은 밑에 게 어떻게 보이죠? 쉽게 보이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려운 걸 공부하니까.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회사는 운영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 중인 3일 상사의 받으러음 100만원을 미래은행에 현금으로 매각하였다. 그 다음에 동매출 채권의 만기일은 2009년 8월 31일이며 매출 채권 처분 시 지급해야 할 은행 수수료는 연 몇 프로요? 12%.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월할 계산에다가 밑줄 치세요. 앞으로 문제 풀 때 문제 푸시다 보면은 월할 계산이라는 말이 종종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월할 계산이 나오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은요. 일단 거기 지금 보시면 금액이 1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몇 프로요? 12%. 근데 이 12%가 연이자율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왜 이래? 12분의 거기 보시면 이 거래 몇 월 달이죠 지금? 4월 1일이죠. 이 매출 채권은 몇 월 며칠이에요? 8월 31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4월, 5월, 6월, 7월, 8월. 그래서 12분의 몇이요? 5. 라고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 월할 상각 나오면 이거 하란 얘기예요. 12분의 몇. 그래서 4, 5, 6, 7, 8. 그래서 몇 개월이요? 5개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냐면은 5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전산회계 1급이었으면 그냥 어음할인 매각거래 얼마 이렇게 주는데 여기는 간혹 가다가 구하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줄 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출 채권 무슨 손실이요? 처분 손실 얼마요? 5만 원. 그 다음에 원래 받아야 될 어음은 얼마였죠? 100만 원. 무슨 상사요? 3일 상사.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차변에 현금 얼마예요? 95만 원이에요.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요거까지 보고 오늘은 마무리 할게요. 이거 우리 많이 풀었던 거죠. 원천징수에 몇 가지 있었어요? 2가지. 줄 때는 예수금, 받을 때는 선납세금, 이자 수익하고 법인세 모여 중간예나. 그리고 이것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일반 존표는 그냥 어려워요. 얘는 난이도가 오락가락해요. 근데 메인 매출 전표는 적응만 하면 쉬워요. 왜냐면 어차피 매출과세, 매입과세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전표가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차변 말고 대변에 이자 30. 그 다음에 선납세금 얼마요? 4만 2천원. 보통예금 얼마요? 25만 8천원. 참고로 얘는 세무에도 잘 나옵니다. 회계 때에도 잘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시고